예. 오늘 또 이 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해선사가 이 은수, 은수와 은충 이 형제인데, 이 은수는 둘 다 어쨌든 간에 그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고관 대작이었다. 높은 계급에 뭐 정승 계급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은수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주자학, 주자학이 우리 조선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아닙니까? 그 주자, 은수와 은충, 동생이 은충인데 이 은충이 누구냐 하면은 주자의 장인어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수는 이 주자의 스승이다. 물론 은충도 역시 학문이 높아서 은충과 은수에게 모두 다 이 주자가 글을 배울 정도였다. 그럼 두 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수와 은충.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은수가 깨쳤어요. 은수는 깨쳤고 은충은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면서 20년 동안을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뭐 각이나 말기나 내버려 둘 건데, 자기 딸아는 깨치려고 무지 공부를 하는데 이 은충이가 공부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뭡니까? 묵조선에 빠져 있다. 대해종고가 누구냐 했을 때 대해종고는 그거지 않습니까? 가나선을 창시한 사람이다. 그러고 이 대해종고 시절에 이 대해선사는 이 가나선을 무지무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묵조선에 대해서는 순응틀이 대도 않은 방식이라고, 완전 자기가 이 욕을 함으로써 무엇지간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묵조선에 대해서 자기가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이 묵조선의 공부 방식은 우리가 깨닫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은충과 은수가 있는데, 은수에게 뭐 편지를 보내줘요. 편지를 보내갖고 그대 동생 은충은 그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한데, 그러나 그 공부하는 방식이 틀렸다. 그 행인 은수 그대가 은충을 잘 지도하기 바라는데 그 지도하는 방법은 이 동사섭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동사섭이 뭐냐 하면은 친구처럼, 친구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가서 뭐 스승이니 뭐 형님이니 뭐 이런 차원에서 하면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서 친구처럼 그렇게 해서 그 묵조선에서 빠져나와 가서 자기가 말하는 이 가나선으로 공부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 대해종과 그런 거 보면 정말 대해종과 자상한 사람. 그러고 나서 또 은충에게도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대가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참 대견하다. 그러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는데, 그러나 그대가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묵조선이라는 것은 고요한 데서 내려놓으라는 그게 묵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처님도 그 자기 스승을 만나갖고 선정에 들어갔는데,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함 속에 있어봤자 그 선정에서 나오면은 마약 먹고 취해 있다가 마약이 깨면은 괴로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공부 방식이 아니다. 그래갖고 원충이한테도 이제 그 대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가 고요함 속에서 이 묵조선하고 이 가나선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뭐 외행적으로 묵조선은 눈을 감고 고요함 속에 빠지는 거고, 가나선 할 때 눈을 뜨고 봅니다. 눈을 뜨고 이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눈 감고 화두 드는 게 아니고 가나선은 눈을 뜨고 화두를 들라. 그래서 그 가나선은 시끄럽거나 뭐 고요하거나 그걸 갖다가 동정일려, 뭐 앉거나 눕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그걸 뭐라 합니까? 한문으로 그걸 갖다 동정
그리고 잘 생각날 때 또 다시 이야기할 거.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안 떠오르네. 그러니까 뭐 시끄러운 곳이나 안 시끄러운 곳이나 고요한 곳이나 뭐 이런 데 있어도 우리가 고요한 데 들어가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시끄러운 데 가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고요한 데 가서 수련한 보람이 있답니까? 근데 그대는 한 20년간 고요함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대가 시끄러운 데 나왔을 때도 그 고요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뭐 동정일려, 뭐 꿈속에나 뭐 몽정일려, 뭐 숙면일려, 어묵 동정, 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뭐라 그러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이 고요함의 유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대는 묵조선으로 공부하니까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이 고요함에서 나와서 시끄러운 데 들어가도 이 고요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그대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하도 참선을 하죠. 이 대해종고가 강조한 하두가 뭐냐? 가마 무자 하두. 조주선사가 어느 스님한테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 우리가 하두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왜 조주선사가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아마 걔는 뭐 지능이 낮아갖고 그랬는가? 뭐 이런 식으로 따지 들어간다 하면 이거는 벌써 하두로서의 가치가 없다. 단지 한 조금 더 들어가면 조주가 왜 뭐라 했을까? 한 요 정도 선에서 무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하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할구라고. 그대가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이 무지 하두를 들게 되면은 그 벌겋게 다른 그 하로에 눈송이 한두 방울이 떨어지면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대가 그 시끄러운 데 와서도 마음이 고요되지 않으면은 하두를 들라. 하두를 들면은 바로 눈이 하루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이 뭡니까? 대해종고는 이 묵조선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반면에 이 가나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계종 다른 종교는 뭐 천태종이라든가 뭐 종파가 어저께인가 그 전번에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일주일 전인가 연등 법회를 했나 합니까? 그러고 대구 같으면은 그 두류공원에서 이제 쫙 출발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구경꾼으로서 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졌더구만요.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 가장 긴 대열이 한국불교대학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국불교대학교에 372기 저도 한국불교대학교를 수료했다 이런 이야기. 좀 아쉬웠던 게 2년간 수료하고 3년 차에 또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와갖고 휴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휴강이 안 되고 계속했으면은 더 많은 어떤 공부가 됐을 건데 그래갖고 또 그만두고 또 참 인생이란 거는 지금 옷에 그 스님 중에서 유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진 스님. 그 본명이 유진이던 분. 전에는 일진이라고 해서 코미디언으로서 코미디 프로에 자주 나와서 그 목사하고 이렇게 뭐 토닥토닥거리는 코미디를 했는데 그때 그 스님 스스로를 일진 스님이다. 그 일진 가니까 날마다 나아간다 이런 뜻인데 일진이라는 게 그 학교의 폭력단체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시키는 또 자기가 뭐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는 그 일진한테 당하는 뭐 이런 코미디 프로였는데 어느 날 유진이 됐어요. 유진 되는데 유진 또 스스로 유진이 아니고 조계 총무원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래갖고 그 뭡니까, 연동 행사에, 완전 그 피날레를 이룬. 야, 저도 그 보고 또 보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아니 뭐 무슨 이 불교에서 뭐 이런 날라리 같은 걸 이렇게 주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보고 또 보고 더니만 이해되는 거야. 내가 잠깐이나마 고정관념 속에 놓였구나. 응? 고정관념이라. 불교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 정숙하고 고요하고 뭐 이런 쪽에 선정에 들어가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유진 스님의 그 방송을 몇 번 보니까 맞아. 맞아. 현대 불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그 유진 스님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유진 스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 총무원장님, 총무원장 스님이 계시나? 지금 거의 뭐 그분도 연세가 뭐 80은 안 돼갈란가 모르겠어요. 그런 고승이, 그 이해를 한다는 게. 그리고 헤드폰도 하나 선물하고 염주도 선물하고 이랬어요. 그 깨어 있는 분이다. 참 나이 들어갖고 그런 깨어 있는 그런 스님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 텐데. 지금 그래갖고 이분이 그 유진 스님이 막 그 공연을 다니는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공연을 하고 왔어요. 왔더니만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승들은 그거를 탐탁치 않게 받아들여갖고 다음부터는 못 오게 해야 됩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 원점을 돌아오면은 뭡니까? 화두참선, 가나선. 이 가나선이 굳이 이 가나선을 강조하는 것은 대종고가 이 대종고 시절에 이 가나선을 어떻게 주장했나 하면 하루에 100명씩 면접을 했어요. 100명이 와서 1대1로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묻고 하는 때 나머지 팀들은 하두 참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든가 이 먹고 하고 각자의 하두를 들고 고요하게 이 하두와 참선을 하다가 이제 대해종가하고 이 면담을 한다 아닙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 하두 참선으로 깨친 게 아니고 저는 직지인심 백운 스님, 저 경주에 가면은 백운로에 그 위에 가면 백운암이 있고 거기에 백운암의 큰 스님이 백운 스님입니다. 백운 스님의 직지인심에 의해서 제가 깨쳤다, 깨쳤다 하면은 못 깨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극하기나 말기나 저는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됐다. 그 대종고 시대 때도 이 가나선을 강조하면서도 면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직지인심 해줄 스승이 부족하다. 우리 진짜 경주에 있는 그 백운 스님처럼 바로 찔러주는,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스님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하두 참선을 시키는데 이 하두 참선만으로 가야 되겠나 이겁니다. 전에는 큰 스님들 말 한마디에 조주 스님 같으면 아침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밥그릇을 씻거라. 조사설에이 가마 뜰 앞에 잣나무니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막대기냐. 이 한마디에 다 깨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난 여름에 어디 갔다 왔는고 하니까 저는 대전을 들렀다가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 왔다가 그래 다시 이제 대구로 왔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에게 30방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 저녁이고 해서 내가 참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큰 스님께서 저를 30방을 때리려고 하다가 참았다 하는데 그 진이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놈아 네 안의 보배는 놔두고 왜
나무 보배를 찾으러 다니느냐. 그러니까 유머가 있는데 그 시골에 있는 할매가 자기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할매가 아들은 어디 갔노? 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에 족구하러 갔습니다. 하니까 아침 족구하러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매가 그 모나로 듣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 지꺼는 놔두고 왜 남의 것을 구하러 다니노? 이렇게 지꺼는 어쨌는데? 뭐 이렇게 자기 거는 놔두고 이 안에 있는 보배를 놔두고 어디 돌아다니노? 내 안에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아 네가 묻고 있는 그게 네 보배잖아. 그게 터겠지. 그러니까 이 큰 스님으로부터 묻고 답하는 거기에 탁 깨치는 이게 뭡니까? 상근기에 올라와서 이거를 갖다가 동시졸탁이라 그러나 바깥에서 어미가 계랄 속에 있는 뺑아리에 삐약거리는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탁 쪼아줄 때, 딱 맞아 떨어질 때 한 마리의 뺑아리가 된다는 겁니까? 이 직진입니다. 근데 지금의 가나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누가 하도 들고 선방에 앉아갖고 3개월 동안 하한거나 동한거를 지르고 있다. 그럼 하한거 동한거 하고 나서 그럼 그게 효과가 있다면은 하다못해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깨친 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뭐냐? 가나선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가나선을 하면서 고요한 정체된 또는 집중된 그 마음 그게 이제 동시졸탁처럼 탁 때려줄 수 있는 큰 스님의 직지이심 그 한마디가 없는 가나선은 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치고자 한다면은 이 가나선 하도 들고 혼자 참선하기보다는 깨치지 못한 스님을 찾아가고 소용없어요. 깨치었다는 소문난 스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가나선 하도를 하면서 가서 직지인심을 한마디 들음으로써 탁 깨치는 그래야 뭔가 되지 않을까. 아직 홀로 독방에 앉아갖고 가나선만으로는 물론 보면 자라 같은 경우는 자라라 이런 거는 바닷가에 알라놓으면 지 스스로 부화해갖고 바다로 돌아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하두참선 홀로 하두참선하기보다는 하두참선을 하다가 또 자신의 그 하두참선에 대해서 하다가 의문이 떠오르면 거기에 답해줄 수 있는 선지시간을 찾아가서 또 한마디 듣고 또 다시 가나선하고 이것이 깨닫는데 뭘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